자, 지금 민주당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의 막말과 관련돼서 친문과 친명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가 양문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검증하자!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왜 양문석과 관련해서 선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공관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을 공천을 두고 이거 잘라야 된다, 그냥 둬야 된다 라고 싸우고 있으면 이건 선대위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공관위에서 해야죠. 근데 왜 선대위에서 감나라 배나라야?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아,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을 했구나, 시스템을 했구나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대위 내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김부겸이는 양문석한테 스스로 수습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문제가 안 된다! 라면서 오히려 일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이 노무현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비하한 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게 문제가 안 되며, 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과거 대선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잘했다 말한 걸 가지고 왜 문제 삼았습니까? 이거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망언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재명 뭐 했습니까? 보란듯이 전두환 대통령 비석 밟으면서 윤석열은 존경해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아니, 왜 과거와 현재가 달라요? 과거에는 당시 정치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노발대발 망언이다 난리를 치면서 왜 양문석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정치인에서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왜 이런 얘기 하냐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결국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또 한 번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또 한 번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노무현 일 가겠다? 내가 간다고 진짜 가는 줄 아느냐? 노무현 군을 현실화시키겠다, 내가 시킨다고 진짜 시킨 줄 아느냐?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양문석과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 문제를 삼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한테 한마디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면요. 자, 이재명이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청년들 만나가지고 이찍이라는 발언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떡하지? 이재명이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양문석도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대요. 그것도 카페 글에서. 그것도 언제? 작년에. 자, 제가 실제 그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 1일 7시 40분 양문석이가 직접 쓴 겁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당신을 찍었던 이 찍들마저 인질이 되고 볼모가 돼도 언제든지 죽어 나자빠져도 쭉쭉쭉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은 양문석과 관련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을 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인이 정치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유권자를 비하한 것 아닙니까? 이찍이라고.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도 죄송하다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양문석 어떻게 할 거야?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를 이찍으로 비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이재명이 이때도 양문석을 감싸고 돌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걸 신규 여러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찾으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화살을, 총구를 외부로 돌리자. 그러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과거 이재명의 발언을 추적하고 이재명이 어떤 내로남불을 일삼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과거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현재는 어떻게 말을 다루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좌파들을 계속해서 겨누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은요, 아니 제발 얘 좀 챙겨, 안기령이. 네, 얼마 전에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상인분이 여기 무슨 동네냐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안기령이가 이런 짓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를 다니는지, 여기가 내가 지금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지역인지, 내 지역구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좀 챙겨, 안기령이 좀. 네, 류삼영이만 챙기지 말고 좀 안기령이 좀 챙겨. 자, 무엇보다 우리 안기령씨 교육 좀 시켜주세요. 뭐? 선거법. 아니, 어떻게 선거를 나간다는 사람이, 후보로까지 지금 등록이 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 엄연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기령이가 마이크 들고 뭐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후보가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 저는 얼핏 알 것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드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이크를 통해 선거 운동을 했느냐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의 그 잘 부탁드립니다. 이 발언이 선거운동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이재명 씨는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안기령이부터 챙겨라.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말하는,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그 안기령이부터 챙겨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한테 져서야 되겠냐고요. 절대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파헤치고 파헤쳐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에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뭡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명이 만들겠다는 위성정당의 실체가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20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진보당 3명, 민노총 전 간부 비례당선권에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통진당, 후신, 진보당 3인이 추천이 됐는데 모두 당선권에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 배지를 달고 다음 국회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 결국에는 진흙탕 싸움 될 거라는 겁니다. 진흙탕.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품위 있게 싸우겠어요?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진흙탕 싸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흙탕 싸움에 빠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진흙탕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진흙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넣어보려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빠뜨려 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하면 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저런 종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2분과 오후 방송합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무소속 출마 선언한 도태우 후보, 오늘 오후 5시 손상대 TV에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태우 변호사가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5년 내내 함께 보셨기 때문이죠. 도태우 후보가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서슬퍼럴 그 시절에도 어떻게 싸웠는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라는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어떻게 싸웠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오후 5시 도태우 후보와 함께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